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강의를 좀 찍게 된 거는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이제 겨울방학 때 방과후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동안 항상 방과후 수업 하기 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영상 찍어서 이번 학기 어떻게 수업할 거다, 이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어떻게 수업할 거다라고 항상 이제 찍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하고 2학년 학생들 이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될 텐데 아마 내일 시험 끝나면 이번 주말 동안에 아마 신청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강의 신청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1학년은 이 앞부분 보시면 되고 2학년은 이 뒷부분에 또 찍을 거니까 그 뒷부분 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 수업은 1년 동안 이제 커리큘럼 따라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현대문학 공부를 했었고, 여름방학 때 강의를 했으면 이제 고전문학 강의를 했을 텐데, 그때 강의가 없어서 이제 그 고전문학 강의를 2학기 때 했었고, 그 다음에 요번 2학기 때 여러분 이제 많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 강의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비문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같이 섞어서 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문학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내년에 2학년 1학기가 되면 2학년 1학기가 문학이거든요. 2학년 2학기가 독서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부터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작품으로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 작품 배우긴 했지만 사실 이제 중간에 설명하면서 뭐 표현상 특징이 뭐고, 이미지란 무엇이고, 심상이란 무엇이고, 뭐 전개 방식에 뭐가 있고, 운율 형성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개념부터 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런 개념을 다지는 시간. 쉽게 말해서 어떤 작품을 배웠다 그러면 이 작품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배우지 않은 문학 작품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그러한 작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사실 겨울방학이 되면 EBS도 그렇고 많은 사설 강의들의 이제 개념 강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 이제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겨울방학에 그런 이제 그 개념 강의라는 것들 좀 런칭을 좀 같이 따와서 이제 경화여고에서 겨울방학마다 이렇게 개념 강의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시 읽을 때 혹은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체크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학 개념에 대한 것들. 우선 이게 이제 운문문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일 건데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인이 시를 써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써서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요거를 모토로 해서 그럼 이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시인, 시, 독자 중에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작품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시인의 입장에서 뭘 표현하려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작품 감상 방법 중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읽고 나서 나한테 어떤 효용감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게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시,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가 단순하게 작품만으로 볼 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작품 가지고 뭐 표현 기법을 낸다, 뭐 전개 방식 물어본다, 운율 형성 방식 물어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거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일단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시를 읽을 때 선생님 뭐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뭐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화자가, 정확히 말하면 시인이 이 화자를 내세워서 이 시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즉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 기법 쓰고 있지, 어떠한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지, 어떠한 전개 방식을 쓰고 있지, 어떻게 운율 형성 방식을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낯선 시를 배우더라도 요 안에 이런 게 숨어 있었네라는 것들을 같이 체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의인법이다, 직유법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념은 알고 있지만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작품 속에 적용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이 강의 내에서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먼저 배우고 작품을 해석할 때 요렇게 적용해서 배우는 거구나. 그럼 나 혼자 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네 라는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데요. 소설의 3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물, 사건, 배경이요. 이제 이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죠. 여기 3개예요. 주제, 구성, 문체라는 게 이제 인물의 그 소설의 3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인물에서는 성격에 대한 것들, 배경은 어떤 소재에 관한 것들, 사건은 갈등에 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토대로 삼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술상 특징, 구성 방식, 시점, 구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을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푼다 이게 아니라 소설을 읽었을 때 요 안에 인물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요 안에 소재가 왜 등장했지,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벌어졌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보는 거고요. 시의 표현상 특징이 있다면 소설에는 서술상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점이라고 하는 건 소설의 제일 중요한 요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에서는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소설은 구절의 의미를 물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소설하고 공부 방법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요걸 토대로 해서 함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그냥 읽고 시를 읽고 그냥 문제 푼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나 혼자 소설 읽을 때, 나 혼자 시 읽을 때에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구나. 이건 언제 해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하고 그래서 새학기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새학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혼자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강의 열게 된 거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선생님과 함께 작품 배우면서 그리고 이 개념들 다지면서 하게 될 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 요런 것들 함께 일단 이론만 배운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재밌게 선생님이 풀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도 들어드릴 거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운율 같은 거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 딱딱딱 찾는 게 아니라 뭐 가요 같은 거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왜 내 마음은 흔드는 건데 딱 듣는 순간 흔드는 건데 두 개 반복되고 있네. 요게 식구의 의미하고 식구의 반복과 통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 흔드는 건데 그러면 운율이 형성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는 강의 통해서 함께 하게 될 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 좋겠지만 그럼 2학년이 1학년과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2학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 함께 선생님과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0일 동안 강의할 거고 하루에 2시간씩 강의합니다. 그래서 1학기나 2학기 강의와는 좀 다르게 방학은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딱 1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0시간 강의 딱 하면 2주 동안 요 개념 강의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 연계성도 딱 좋을 거거든요. 딱 2주 공부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이 이 배운 개념 토대로 해서 문제 풀면서 나 혼자 스스로 학습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좀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것도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설사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EBS도 있고 사설 강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개념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1학년 학생들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문학 개념 다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 강의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강 많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요. 근데 인강보다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강의가 좀 좋으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혹시 선생님의 수업 들으면서 이런 거 다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 통해 함께 만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말 동안에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합시다. 3, 4교시, 5, 6교시, 7, 8교시 원하는 시간에 신청하시면 다 똑같은 수업이니까 아무 때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본 수업은 겨울방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진짜 강의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